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은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 밤에 크게 급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선 반영됐죠. 그래서 시가에 선 반영되면서 크게 급락을 했고요. 다만 이제 시가 대비해서 양봉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을 조금 아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 요거 좀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요, 나스닥 100 선물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국 선물 지수도 역시나 오늘 아침 7시 개장한 미국 선물 지수도 개파락 출발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가 대비해서 양봉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 마이너스 4%대 급락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심리적으로는 이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 제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들 하면서 캔들 분석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시가가 개파락했다가 음봉이 최악으로 안 좋은 것이지, 개파락하고 양봉은 저가 매수세로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투자자님들, 반대로 똑같아요. 갭상승했지만 갭상승 양봉은 최고의 시나리오지만 갭상승 음봉은 좋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개파락 양봉보다 안 좋아요. 왜냐면 고가 매도거든요. 차익 매물로 우리가 소화한다. 고가 매도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자, 반대로 해석하면 갭상승 음봉은 오히려 더 내려갈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지만, 개파락 양봉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밤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 투자자분들 기도합니다. 저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카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볼게요. 여기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내려 밀렸고요. 기술적 반등이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선을 그대로 요렇게 연결해 보면요, 요렇게 떨어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옵니다. 네, 요거 N장 패턴, 요거 이제 기술적 분석할 때 많이들 요렇게 보잖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길이하고 여긴 길이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만큼 떨어졌고 요만큼 반등 나왔고 요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술적 보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할 때. 그러면 이만큼 올랐을 때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으로 요거 그대로 연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어디 정도까지 올라올까요? 네, 요렇게 보면 18,500포인트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요렇게 지금 요거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요렇게 대략 요 정도 보이는 거예요. 18,5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여기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18,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님들.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상단이잖아요. 추세 상단까지 기술적 반등이 좀 빨리 나올 때 요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여기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증시도 아주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양봉 바닥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죠. 제가 오늘 우리 국내 증시와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자님들에게 긍정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투자자님들이 두려움과 공포감에 지금 매몰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투자자님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떨어졌고, 또 국내 증시가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들, 주가지수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명분 이유는 없는가라고 놓고 봤을 때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하게 되고요.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는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그리고 관세를 명분으로 해서 주가가 더 많이 내려왔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더 많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급락으로 폭락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악재로 알려져 있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큰 충격보다는
내일은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양봉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브레이크가 걸린다. 삼성전자가 이제 양봉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흐름은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의 투심을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네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물론 이제 시간차가 있겠습니다만 다 뭐 강세로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시간차를 두고 양봉으로 빠르게 반전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 네카오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장 지수가 5% 넘게 하락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네카오는 3%대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빠진 겁니다. 많이 안 빠진 거예요. 물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2.87% 카카오는 빠져내려왔지만 우리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더 내려앉아서 카카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58%, 네이버가 마이너스 3.34%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내려앉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주목하고 있는 거 좀 볼게요. 오늘 또 기사 내용도 나온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럼 네이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앞서서 우리 성남 네이버 본사 1784에서 브릴리언트 코리아와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우리 그는 브릴리언트 코리아라는 회사는 대체 무슨 회사인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 요거 좀 붙어 볼게요. 일단은요, 브릴리언트 코리아는요, 머니투데이, MTN, 그 다음에 뉴스원, 뉴시스 등과 같은 핵심 언론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예요. 네이버가 이들과 손을 잡았다는 건 그동안의 포털 중심의 뉴스를 뛰어넘어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협업하겠다. 시장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특히 네이버는 다국어 번역을 뉴스 요약 콘텐츠 제작하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좀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AI 기능 외에도 뉴스의 어떤 기획, 작성, 뭐 배포, 분석 같은 전반적인 걸친 어떤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그러면 주가에 어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AI 기술을 상용화, 확대하는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는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MOU 체결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좀 경쟁력을 좀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독점적 구조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 국내 시장에서 어쨌든 지위권을 좀 더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MOU 체결은 어떤 뭐 저널리즘 같은 어떤 이런 업계에서 패러다임을 조금 변화하는 AI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이런 변화들은 분명히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로 좀 미칠 수 있겠다. 결국은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이런 언론 쪽에 좀 더 영향력을 좀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카오는요 오늘 좀 대대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들이 바로 우리 그 웹툰과 관련된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웹소설과 관련된 웹툰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앞서서 악재로 좀 많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불법적으로 이제 이들 사이트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어떤 비용 지불이 아니라 그냥 복사해서 저쪽으로 계속적으로 유출되는 그러니까 웹툰 시장에서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 예전에 과거에 음원 시장에서 불법 음원을 복제하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유통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웹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 카카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투자자분들? 이거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바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웹툰 불법 유통 과정에서 결국은 전면전을 공식화했다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폐쇄를 강행을 하는 거예요. 폐쇄를 하면서. 무슨 얘기죠, 이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완전히 폐쇄시키는 구조로 가니까 당장은 이 IP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회원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면 불법적인 부분들을 없애버리니까 결국은 웹툰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예, 이거 결제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수익화 모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익화를 결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는 수익화 모델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면 불법 유통을 제거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회원 이탈이라든가 발생될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회원 유치로 가고 또 결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익화로 결국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카오 주가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이슈가 됐었던 것은요, 무려 17년간 동안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잘 진행해왔던 망가쿠라는 이 웹툰 관련된 사이트를 결국 폐쇄시켰다라는 것이고요. 월 방문자가 뭐 18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이거 국내 웹툰 소비자만큼이나 엄청난 규모다. 그런데 이걸 폐쇄할 정도면 나중에 투자자분들 이거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1800만 명의 이 시장 규모가 물론 다 결제하고 다 유료 시장으로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단 10%든 뭐 20%라도 유료 결제로 돌아선다면요, 이거 상당한 금액의 전환 효과가 나오는 거고 카카오에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투자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은 뭐 어떤 카카오의 주가에 뭐 호재로 막 급등할 수 있는 호재는 아닙니다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수익화가 결국은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체 개발한 운영자의 어떤 추적 기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플랫폼 시장에서 우리 카카오가 어쨌든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웹툰의 어떤 시장 성장성을 결국은 안정적으로 수익화 모델로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코마 중심으로 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좀 성장성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보조지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카카오는 요거부터 보조지표부터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RSI를 가지고 저기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치를 조정 변경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종가 1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올려놓겠습니다. 하단은 30이고요, 상단은 70입니다. 요거 이제 기본 수치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카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카카오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여기 중심 50 이하로 내려가고 있죠. 50 이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과매도 구간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50 이하고 지금 현재 34.9까지 내려가 있죠. 네, 이미 과매도 구간까지 거진 다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최종 수치는 30입니다만
30 이전에 보통 많이 돌려 세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30 이하까지 내려가면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네카오가 계속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다면 30으로 내려가는 과매도 구간 이전에 빠르게 먼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카카오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이버는 아직은 관망세가, 자, 차트 다시 볼게요. 아직은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네이버도 이렇게 좀 잘 버티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서 주면 빠르게 네이버도 역시나 이렇게 좀 돌아설 수 있는 RSI 기준입니다. 30 이하로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아래로 만약에라도 요거 기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30이 과매도 구간이고 위로 70은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30 이하로 내려갔다가 30을 돌파할 때 보통 매수로 보는 거고 70 이상으로 넘어갔다가 아래로 내려올 때 보통 매도로 봅니다. RSI 기준입니다.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보조 지표들은 몇 가지를 조금 더 믹스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대응하면 좋은데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잘못하면 내용들 다 이제 오픈되면 큰일 나니까 RSI하고 저기 가격 이평선을 좀 같이 이제 좀 접목하면 괜찮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RSI 보조지표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카카오 네이버는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있을 또 행사 일정들도 좀 감안해 보면 좋겠습니다. AI 관련된 이슈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카카오 브레인은 대규모 다국어 AI 모델 공개 좀 임박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말 지금 발표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커머스와 관련된 부분들 카카오 쇼핑 라이브 리브랜딩 추진하고 또 정기 라이브 쇼핑 강화하고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좀 감안해 보면 카카오 네이버 역시나 조금 우리는 기대해 볼 부분들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 제가 긍정적인 멘트들 앞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자,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영업 마진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카카오도 좀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 또 네이버도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18%, 2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들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이 IP와 관련되어 있는 싸움들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웹툰 시장도 다 마찬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엔터의 앞으로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과 같이 주가 지수가 좀 급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회는 결국은 위기 속에서 조용히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잘 포착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들이 낼 수가 있겠죠. 진짜 기회는 모두가 걱정할 때 조용히 매수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두 기업 간의 이런 뭐 MOU 결정들도 역시나 네이버에게 좋은 점으로 우리가 부각할 수 있으니까 두 기업 우리 네카오 우리 긍정적으로 반등 흐름들 기다려 보고요. 내일 특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삼성전자의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상승 반전 나오는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투심이 좀 살아나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